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당정일체론을 들고 나온 것인데요. 이게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민주주의에서는 삼권 분립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독립성을 갖추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입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정당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하나여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정일체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윤핵관 중 한 명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일체론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즉 밥그릇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과 대통령이 협치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 행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를 해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가요? 협의나 협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국민의힘은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아니죠. 민주주의보다는 독재 정치에 가깝습니다. 얼마 전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탄핵을 입에 올리자 대통령실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무슨 말만 하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던 것과 달리 김기현 후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김기현 후보마저 탄핵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시급히 불을 끄려는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지난 13일 안철수 후보를 저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욕심이 있는 분은 당대표로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윤 대통령이 안철수를 때리니까 김기현 후보도 덩달아 때려본 것 같은데요. 효과는 미미했고 자기 무덤이나 파는 얘기였나 봅니다. 김기현 후보의 위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런 방법은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당비 300만원 운운하며 당무 개입을 정당화했던 것과는 영 딴판입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거운데 당대표 후보라는 사람까지 나와 탄핵을 입에 올리니 혹시라도 탄핵이 국민들에게 각인될까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안철수 후보를 위협하던 대통령실은 어디 갔나요? 당비 300만원 낸다며 당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던 대통령실은 어디 갔나요? 근데 대통령이 당비 300만원 내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당규에 대통령은 최저 300만원 당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 금액 내고 뭐 이렇게 당당한 건가요? 바꿔 말하면 윤 대통령은 당무 개입 안 하면 당비도 아깝다 이거 아닌가요? 탄핵이 무서우면 더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여론을 살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사람으로 당대표를 앉히고 검찰 동원해서 정적들은 제거하려고만 애쓰고 있죠. 이런 방법으로는 윤 대통령은 그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쓸데없이 당대표 선거에 참견하는 와중에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마저 윤석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건데요. 집권 1년도 안 된 레임덕이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난방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권과 무관하게 공무원들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검토를 지시했었죠. 근데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은 움직일 리가 없겠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폭탄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묻자 한덕수 총리는 사과는커녕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건 한덕수 총리건 국민들에게 그냥 추워도 참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다 해도 실제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무책임한 짓을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은 하나둘씩 난방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인가요? 나라 재정 운운하면서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참아달라 하고 대기업 법인세는 인하해주는 그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 되게 하려고 당정분리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리고 당무에 개입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외칠 때 국민의힘은 다시 색깔론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 보수는 분리하면 북한으로 이슈몰이를 했었죠. 1997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이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에게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총풍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 주장에 동의하고 5.18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던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재벌로 개 못 준다고 하던가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을 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민족이 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2023년인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종북좌파와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주 4.3 사건의 유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망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은 국민들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꼼수로 국민들이 죽어갈 때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오직 자신과 권력이 아니마는 생각한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현장에 방문하면서도 몰랐습니다. 반지하의 일가족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익사했는데 본인은 퇴근할 때 보니 저지대의 아파트들은 이미 침수가 시작되더라며 태연히 말하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는 압사가 아닌 뇌진탕이 있었을 것이라 실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장모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애써 무시하면서 50억 클럽에는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정작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오직 자기만 누릴 수 있는 자유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탄핵은 무서운지 김기현 후보가 탄핵 발언을 하자 바로 꼬리 자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때 아닌 부풍몰이, 색깔론이나 말하고 어떻게 하면 윤석열 마음에 들어 공천이나 받을까 고민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민 앞에서 제발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억해야 할 뉴스였습니다.